선도에서 불교 그리고 유교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유교로의 전환, 그것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도 태백과 소백 사이 바로 이 산자락입니다. 소백산 기슭, 경북 영주 수능 땅에선 충절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조선조의 한 왕족이 살신으로 승화돼서 모셔지고 있었죠.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충절, 그 전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산자락. 그 산자락에서 충절과 그리고 효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우리의 유교는 아직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세월을 그냥 평탄하게 흘러만 왔을까요? 이 고풍당당한 종가는 그간의 사연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백여 년 전 정처 없이 떠돌던 한 방랑객, 그의 발길이 태백과 소백 사이 이 땅 모든 산들의 뿌리가 되는 이곳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김삿갓. 이제는 그가 우리들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내건 가게집이 먼저 우리를 반겨줍니다. 우리 미사리 살다가요. 네. 미사리 살다요. 시골에서 너무나 살기 애로워서요. 내려와 도움 좀 보려고 내려왔는데 안 돼요. 아, 장사 안 돼요? 네. 따르시오. 삿갓주. 참으로 반가운 이름입니다. 여느 지방에서나 맛볼 수 있는 쌀막걸리였지만 그 풍류는 그만입니다. 풍류라면 생전의 삿갓, 그 어른을 따를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속보이는 상은이 그래서 밉지만은 않았는데. 그럼 김삿갓 상해로 바꾸고 나서는 좀 어떻게 장사가 더 잘 됩니까? 이게 문으로 들어오니까 여름 한철은 잘 돼요. 그래서 김삿갓 덕을 좀 보네요. 예. 예?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아세요? 모르죠 뭐.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요. 뭐 아빠는 잘 아는데. 아빠는 잘 예. 아는데. 아버지는 책을 갖고 예. 그것도 다 읽어보시고 예. 그랬어요. 근데 그 잘하시는 분 어디 가셨나? 그 노래는 좀 아세요? 예. 그 노래 한번 아 지금은 못해요. 그냥 대강은 알지만 뭐 노래를 해요? 안 해요. 대강 알면 조금만 해요. 싫어요? 안 해요. 조금만. 이게 텔레비전 나올 텐데. 아, 텔레비 왜 안 나가? 자, 빨리. 자, 시작. 죽장에 삿갓 쓰고 박람회 길은 그걸 못해요. 죽장에 삿갓 쓰고 박랑 삼천리. 김삿갓. 일생 유랑의 길을 떠돌았다는 그가 이곳 강원도 영월 와성리 고갯길로 찾아들게 된 건 그의 나이 20살 되던 해였습니다. 객이 누구냐. 열두 대문. 이곳 남대천의 절경은 고난의 길, 방랑의 그 길을 잠시 멈추어서게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살까 싶은 이 깊은 골에 김삿갓 그도 집을 짓고 한동안 머물러 살았었다죠. 소태백산이라니까. 태백산요? 예. 태백산 줄기입니까? 예, 소태백이. 이 아저씨는 그 어른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그 삿갓을 왜 썼다 그래요? 그래, 이제, 왜서 쓰셨냐 할 것같으면은 선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 삿갓을 이제, 쓰셨냐. 그 선조가 누군데요? 선조 매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삿갓 선생님은 저게, 매함이,
김병년 씨 되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병연이라는 이름보다 김삿갓으로 더 친숙한 희대의 방랑 시인. 본래 황해도 곡산의 명문, 당시 쟁쟁하던 안동김 씨의 세도가였으나 삼족이 멸할 지경의 큰 사건 이후 전국을 떠돌던 그가 우연히도 이곳 영월도호부의 백일장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가혹한 우연이었습니다. 김익순, 홍경래난의 비겁한 투항자. 그는 바로 김삿갓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김익수는 듣거라. 한 임금의 신하된 몸으로 어찌 두 마음을 먹었단 말이냐. 흉적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으니 죽은 네 혼은 황천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임금을 버린 날은 바로 조상을 버린 날이니 한 번 죽어서는 그 죄가 가볍고 만 번 죽어 마땅하리라. 장원을 한 그 시로 인해 그는 삿갓을 써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도 열렬히 비난했던 김익순이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조상을 욕한 죄인이니 더 이상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까닭에서였습니다. 선천부사였던 조부 김익순은 홍경래난 때 그들에게 항복했던 죄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김삿갓은 나이 20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국왕에겐 대역 죄인이로되 자신에겐 조부이신 어른, 그 충과 효 사이의 갈등이 그를 더욱 끝없는 방랑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충청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3도가 갈리는 이 대소백 양백지간에 그는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그의 묘소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전설은 내려왔죠. 이 동네에 있다는 전설은 내려왔지만 그전 노인들이 이제 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가 보다. 무슨 자향리에 이제 있다는 걸로. 8년 전 삿갓 어른의 후손을 포함한 이 지역의 향토 사학자들이 어렵사리 그 어른의 묘소를 찾아내어 봉분을 하고 비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앵수유지를 가지고 여기 이제 모셨는가 봐요. 김삿갓 선생님이 참 멀리도 와서 사시네요. 그전 여기 생각 여기 고래 들어가면 생각 있어요, 거기요. 있는데 그저 그 터만 있죠, 그러니까 그저 사시던데. 강원도 영월 어둔리 노루목, 전라도 화순군 동북당에서 한 많은 생을 마감한 그를 차남 이균 씨가 다시 이곳에 모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선으로까지 추앙되는 김삿갓. 무덤 앞 이름 석자마저 죽은 뒤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되찾을 수 있었던 그는 충과 효의 갈등 사이에서 끝내 자신을 펴지 못한 한 불운한 선비였습니다. 태백산 쪽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 이곳 춘향 땅에 이르면 시대에 따른 사상의 흐름, 그 또 다른 일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른바 명분이란 것이 더 앞서게 된 유교. 이 철길도 그 덕에 생기게 됐다죠. 그 당시에 희민 국회의원께서 정문음 씨입니다. 그분이 2대, 3대, 4대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철로를 꼭 이 고향 이 소재지를 돌아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정부 여러에 힘을 써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한 3km 정도를 시내를 완전히 뱅 돌아가지고 가게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철로가 완전히 동그란 형태가 됐습니다. 자기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철로를 돌리는데 하도 힘들게 돌려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 앞에 보시다시피 철로를 3개나 놓고 산허리를 중건을 몇 군데를 끊어가면서 억지로 해서 이 철로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억지춘향입니다. 지도상으로도 한눈에 띄는
춘향면을 동그랗게 돌아드는 연동선 철로. 본래 경북 봉화에서 법전을 거쳐 녹동으로 가게 돼 있던 것을 억지로 돌려서 춘향까지 돌아가게 만든 것이죠. 춘향을 거쳐 녹동을 지나 강릉으로. 정말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근데 국회의원이 그 힘이 있었는 모양이죠? 굉장했습니다. 정부에 그때 원내 총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당 때? 네, 자유당 때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은 아주 좋아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굉장했죠. 힘 있는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네. 이 지역이 그 철로도록 해가지고 모든 그 임산물 수송에 큰 역할을 했다 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키워준 고향. 그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랴. 결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만히 생각하면 주민들이 아주 좀 안 좋아하죠. 네. 왜냐하면은 철로가 이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소음도 심하고 또 여기 한쪽으로 이 뒤에 붙음으로 해가지고 그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저 앞쪽으로 넓은 들 쪽으로 그 집이 시가지가 형성돼야 되는데 뒤쪽으로 더 역쪽으로 붙다 보니까 이제 더 뒤쪽으로는 더 발전할 데도 없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다지 그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춘향면 북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은 옛부터 용을 닮았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용트림하듯 뻗어온 이 산의 끝, 즉 그 용의 머리 쪽에 하필 철길을 냈던 것인데 풍수지리상 그만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용이 용트름을 내가지고 어느 그 공격한 이런 자세를 해가지고 탁 내려와가지고 이 그런 형국인데 그 이 철로가 나무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용 이빨을 돌아가면서 싹 끊어부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취향에 상당한 그 인물이 많이 났다 하는데 요즘은 인물이 좀 덜 난다고 대구 주민들이 얘기하면서 이걸 원망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그 힘써주고 도리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했고 네. 세상이 바뀌면 그때 그 찬반이 있는 게 있긴 해. 네. 그 사람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국회의원을 3명이나 배출했던 춘향땅이 그 후론 영 인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입니다. 명분이 너무 앞서다 보니 내실은 별반 챙기지 못한 결과를 빚고 말았던 걸까요? 마을 뒤 춘향 역사는 그 영육의 세월을 변함없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철길 덕에 여기에서 실려나간 질 좋은 적송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춘향목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됐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유명한 춘향목으로 지은 나무옷을 입고 가셨다죠. 그렇게 한 시대가 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이런저런 명분과 또 반드시 버려야 할 것만은 아닌 유교의 또 다른 가치들이 저 낡은 역사처럼 우리 사회 한켠에 아직은 저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고마워! 일심으로 통과! 김삿갓이란 재주 많은 청년을 끝내 한 시대의 방랑자로 떠돌다 가게 했던 유교의 그 단단했던 기강, 그 가치들이 시대를 따라 우리네 삶을 따라 그렇게 변질돼 왔던 것입니다. 이산 저골의 그 뿌리는 여전히 깊이 간직한 채 말입니다.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그런 이야기들을 간직한 소백산, 이 산을 올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백산을 오르는 길은 크게 6가지. 어느 코스든 1박 2일은 예상을 해야 합니다. 중령에서 연화봉으로 가는 코스에 이 학생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소백산의 주봉 비로봉은 1400m 고지. 이곳은 그에 못 미치는 연화봉입니다. 야!
3월 말까지 눈이 쌓이는 소백. 흔치 않은 원초적 신비를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합격한 걸 축하하면서 우리 앞으로 위해서 위하여 하자. 자, 들고 위하여 시작. 위하여. 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영주의 한 국민학교 졸업 동기들이 대학 합격 기념 등반에 온 길이었습니다. 산골 학교 졸업생들의 이 끈끈한 우정. 부부 동반까지 해와서 서로의 결속을 다지는 팀도 있었습니다. 소백산의 정기를 받아서 그래서 대학 입시에도 덜컥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가만 보면 선생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예,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국민학교 때 6학년 때 가르쳤던 학생들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7년 전이죠. 아니 그때 애들하고도 같이 만납니까? 아유, 그럼요. 아직까지 우리 친구처럼 항상 만나서 이야기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산에도 놀러 오고 참 좋습니다. 예. 산에 오면 뭐가 좋습니까? 글쎄요, 공기도 좋고 특히 여기 오면은 전부 다 미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특히 여학생들 많이 데리고 오고 예. 우리 남학생들도 좀 특히 얼굴 거친 애들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거친 애들 이런 애들 이런 데 오면 순화가 돼서 아주 착해져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들. 목화 바람맞이 중입니다. 피부 거친 분들 다 오세요. 마음 다친 이들 다 모이세요. 피부 미용엔 역시 소백산 바람. 바람맞이는 전국에서 여기가 최고랍니다. 아들 넣게 해주세요. 이러고 밀었어. 정말 어디서? 저기 조그만 돌탑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거기에 기원을 담고 싶은 소녀들. 내가 속으로 다 했잖아. 옛날에는 대학 해주세요부터 빌었는데요. 지금 아들 넣게 해주세요. 이러고 요새 아들 넣게 밀었어. 대신이 안 밀었지. 가서 밀어 빨리. 안 밀 거야. 저런 아들 넣고 혼자 아들 넣고 사돈 매주면 되겠네. 가슴을 내밀어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고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제지정.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오랜 그 덕목들을 이 산은 아직 소중히 간직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소백의 남쪽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우리의 그 소중한 유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풍 창연한 사대부집들이 즐비한 경북 봉화 땅. 한창 번성하던 시절 그 위풍당당하던 유교의 흔적이 이곳처럼 잘 남아있는 곳도 드물 것입니다. 봉화읍에서 4km 떨어진 선돌마을에는 유교사회에서 그리도 중히 여기던 효, 그 효도로 근동에 소문이 자자한 집이 있습니다. 안동권시 검교공파의 종가. 이 집의 종손 권헌종이 황급히 의관을 갖추어 챙깁니다. 예를 다하여 오신 손님을 극진히 맞이하는 이른바 접빈객은 반가의 도리요 선비의 도리인 까닭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법로 어심이라고 좀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안상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3년 전에 돌아가신 권홍의 선친께서 가장 즐거이 여기던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이가 말할 수 없이 자다가도 꼭 선생님 연몽을 하시고 늘력에 앉아 계서 야야야 하고 말씀이 있고요. 아주
정정합니다. 자손의 보살핌도 끊겨가고 그 위세도 사위어가는 퇴락한 종가에서 그래도 부자 자효, 자애로운 아버지와 효성스런 아들, 남들이 딱하게 여기는 그 번거로운 일들이 권홍 헌조 씨에게는 도리어 즐거움이었고, 그런 헌조 씨에게 아버지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어른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른을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떠나보내고 눈물로 치른 3년상. 자나 깨나 지금도 삼친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선인 돌아가시고 추우면 이 드신 바 이울 덮고 잤지만은, 선인은 우리 저거 돌아가시고 이제 시병하시던 옷을 겹옷을 입고 여름 겨울 없이 3년을 하시고 드신 바 안 거치 하시고 저게 여막을 차려놨는데, 여막에서 끝이 위에서 3년을 하겠으면 하시는데, 나는 어른 돌아가시고 늘 눈물이 안 나고 그걸 하면 혹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은, 선인은 가만히 앉아 계도 그저 눈물이 지절로 자꾸 흘러가지고 그저 마룻바닥에 눈물 흔채가 앉아 있습니다. 아마 이제 거의 50년이 됐는데요. 네. 밤낮으로 추우나 더우나 마루 꼭 앉아 계셨습니다. 이래 고침에 이래 뒤에 앉아. 선친의 언명이 있어 살아생전엔 말도 못 내던 이 기막힌 효의 현장을 그는 비로소 우리에게 공개해 주었습니다. 선친께서 3년 부친상을 치를 때 밤낮으로 흘린 눈물의 그 소금기가 마루를 이렇게 절여놓았다니. 시대는 변해왔어도 변함없이 걸어온 권씨종가의 끝없는 효의 길은 오늘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3년) 대상을 벗고 나서도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간다는 권헌조옹. 평생을 곁에 모시며 온갖 수발을 다 들고도 그래도 못다한 효가 아직 그의 한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다닌대로 다니다 내주 나이 많아서 못 올릴 경우면 자연 못 올라오겠고, 이만 힘이 있고 안쪽은 젊은이 날로 3번씩 올라옵니다. 젊었다고는 말하지만 70노인이 얼마나 바지런히 오고 갔으면 반질반질하게 길이 다 났겠습니까? 들어가시죠 뭐. 네. 아이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도리를 버리면 그것은 곧 자신도 버리는 일이라는 걸 권헌조옹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유교의 도리와 격식들이 여기선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폐해 또한 없지는 않았지만 유교의 질긴 뿌리와 숭고한 향기는 대소백 줄기 이 산자락에서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상의 고향인 산, 대소백은 그래서 더욱 새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